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욱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3년 희개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허건, 2023 희개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허건,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다루겠으며 이후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 위촉에 있어 청년위원 위촉 확대 및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조문 정비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4호와 제7조 4항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등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의견을 더욱 시정에 반영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43 2024년 6월 3일 장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년 1월 조례 제1948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청년위원회 위촉 확대와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 국민 권익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올해 1월 국민권익위는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와 공직 유관 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수 100명 이상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공개 모집, 위원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통폐합, 미래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청년위원 위촉 확대 등입니다. 이 중 우리시는 위원수가 100명 이상인 위원회가 없고 대부분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위 초과 연임 금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년위원의 위촉 의무화와 개최 실적이 미흡한 위원회의 통폐합에 관한 규정만을 신설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익산시 행정지원과에서 개정안 제12조 제2항 통폐합 주체로 담당 부서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12조 제2항의 통폐합 등 정비 계획은 총괄 부서에 수립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통폐합 조치 및 결과 보고는 담당 부서에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활동 내역서 제출 담당 부서, 통폐합 등 정비 계획 수립 등 권고 총괄 부서, 권고 사항 조치 및 결과 보고 담당 부서의 절차로 통폐합 조치가 이루어지는 바 제2항의 담당 부서를 종북 기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김준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저희가 그 회의를 항상 늘 진행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그 위원회 통폐합은 항상 그 대두가 됐던 문제인데 이 조례를 빌어서 이제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이 조례에 맞게 조금 정비를 해야 될 수순이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활동 내역서 제출 받아서 통폐합 정기계획 수립하는데 의회 보고는 하는 거죠. 네. 별도 보고 안 하실 거예요? 예, 아니 저희가 뭐 업무 보고라든지 네. 저기 그래도 해주셔야 네네네. 의원님들이 이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지. 한다고는 해놓고 보고를 안 해주시면 또 깜깜이 돼 버리잖아요. 예, 저희들이 어떤 개통으로든지 한번 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는 게 네. 의원님들 항상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저기 진행되지 않는 위원회는 좀 조속히 좀 통폐합을 좀 해달라고. 네. 그리고 아무튼 저희가 이제 청년 그 세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청년 기준에 맞게 그 연령대 이상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년위원회에 조금 관계가 있는 데는 3명까지 할 수 있고 10명 기준에. 네네네. 네, 바람직한 조례라고 실시가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이제 속기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함이랑 예, 알겠습니다. 단독 성명을 좀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질의 이제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익산시에서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진을 통해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조례안 제3조는 적용 범위, 조례안 제4조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5조는 입주기업체 지원, 조례안 제6조는 생산 제품 구매 및 수유 계약, 조례안 제7조와 8조는 협의 운영 및 협의의 기능, 조례안 제9조와 10조는 관리 업무와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지역이 많은 우리시 특성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막아주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30, 2024년 5월 20일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 소재 농공단지 시설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익산시 소재 5개 농공단지 중 3기 당산, 황등 등 3개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부분이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 판로 확보 및 인력 채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정되는 본 조례안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입주 기업체 지원, 생산 제품 수익 계약, 협의 운영 등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져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기 과장님 시설이 하여튼 1900 몇 년도에 이렇게 만들고 30년 넘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저희가 그 농공단지 네. 그 재생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그 업체들, 농공단지 업체들 그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그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예. 이런 조례들이 제정이 되면은 이런 그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전라북도에도 한 5군데 정도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농공단지 운영에 조금 더 나설 거로 판단됩니다. 네. 네. 김종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도비 지원에만 국한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 일반에게 100%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5억씩. 이 도비가 내려오면 네. 도비가 100%가 아니고 도비하고 12하고 매칭해서? 매칭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출한 것도 우리 12 부분을 네. 평균을 잡아서 그 정도 소요될 거다. 그리고 추계 비용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에도 11을 매칭을 했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아, 그럼 조례가 없는데 조례만 제정을 하는 거예요? 예,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네, 그러니까 지원 근거를 우리 시 보면- 조례는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내용이 별다른 좀 예. 그동안에 허던 내용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희도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해보면 정말 노후되어 있는 농공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은 필요한데 우리 협의체 운영하고 하면서도 그 안에 협의체 의견들을 좀 잘 수렴하셔서 형평에 맞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기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말이죠. 지금 그 5개 농공단지 관리 사무실이 없나? 없는 예, 데가 아니 있나? 그 함열만 제외하고 네 군데는 위원회가 다 조정이 돼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 그러지? 있습니다. 예.
왜 화면은 왜 안 된 거예요? 함열은 지금 조성 중인 단계라 이제 업체들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아 저쪽에 지금 조성되는데 예. 거기를 이제 여기다 포함시켜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그 동안에는 여기를 통해서 노뭐 시설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해왔잖아요. 예, 그렇게 해왔고 거기를 통해서 기업체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등 농공단지는 사실은 이게 석재 특별 농공단지지, 예. 그죠? 다른 데하고 궤가 틀리지.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뭐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황등은 석재 특별 농공단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데란 말이죠. 예. 일반 농공단지가 아니고 그렇게 맞죠? 예, 지금 석재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기가 그만큼 용이해졌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기업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기업 투지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급변하는 기업 투자 시장 속에서 국내의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국내의 기업의 우리시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익산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와 제29조는 용어의 정의 및 투자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신설 및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1조와 제46조는 추가 보조금 지원 근거와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경에 따른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47조는 보칙으로 보조금 환수 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사대드린 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44, 2024년 6월 3일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4년 7월 조례 제729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용어의 정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익산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익산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2조 제5호 상시 고용 인원과 같은 조 제32호의 사후관리 기간은 통상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며 안 제29조의
전문 농공단지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범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는 것 또한 여타 산업단지 투자 기업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1조의 투자 기업이 익산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지역 건설 산업 업체를 참여시켜 공장 등을 건축할 경우 최대 5% 이내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시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2024년 5월 기준 천공 86개에 달하는 우리시 소재 건설 업체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 제46조의 투자 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관내 기업들의 우리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번 조례는 정말 그 익산시의 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이제 조례라고 이제 사료가 되는데 그 저희가 지금 현재 그 후 지급하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후 지급을 하고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기존에는 인전 기업이 준공을 하면은 네, 준공을 하고 그리고 준공에 대한 투자 금액이 다 지출이 되면 그때 저희한테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기업이 착공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0에서 50% 정도로. 전체 금액에? 예. 이제 투자 금액에 보조금이 나가는 기존에 네. 투자 금액에 보조금이 나가는 금액이 기준의 30에서 50% 예.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투자 금액에 대한 기준이 또 따로 그때그때 이제 바뀌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방법은 정말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는 되는데 반드시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그 기업을 유치를 하고 지원을 해야지 이 선지급을 했다가 공사 도중에 이거는 뭐 사업성과 관계없이 공사업체의 관계라든지 회사 내부의 관계 때문에 중단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다 금전적인 문제로 중단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수할 때도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저 이행 보증증권 증권? 네. 예, 그것을 미리 받고 지급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채권 확보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증권을 먼저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네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익산시 지역건설업체 촉진 하도급 보호조례 관련해서 지금 이미 우리는 그 익산시 내에 있는 지역업체 우선 선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예, 지금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업체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해줘야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네 배려도 좀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네, 장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원입니다. 요거 하나 궁금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조 보면 전문 농공단지 투자기업 특별 지원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보니까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까지로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변경되는 조례안에 보면 100분의 5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금액 자체가 이렇게 지금 그 투자 금액의 그 퍼센테이지가 좀 줄은 거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네, 요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전에는 LED 전문 산단이라고 해서 네네. LED 기업체가 오면은 그 기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네. 지금은 50% 범위 내에서는 다른 업종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고 그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우리가 대규모 투자할 적에 다른데 그 이점이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투자 유치 보조금과는 별도로 예, 여기는 지금 그 특별 지원이잖아요. 예, 예, 예. 특별 지원이라 이 투자 금액의 어떤 일정한
예, 금액 이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데 이걸 좀 줄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금액은 최고 금액은 똑같고 예, 50억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거는 예, 그건 같으나 똑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해야 예,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예. 네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님. 네, 위원장님, 네. 잠시 저희들끼리 정회를 좀 신청하고 간담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지 싶습니다. 정회를 하여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예. 그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기업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할게요. 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32호 익산시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익산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선제적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구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 도입 목적인 분권의 이념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 조직, 인사,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경찰과 별개로 자치경찰이 지역 주민의 치안 문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국가경찰에 의한 획일적인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역 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은 익산시의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들을 통하여 치안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한 장소 또는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 및 범죄 발생 우려 장소에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32, 2024년 5월 29일 양정민, 박철원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익산시 범죄 예방 등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라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 아래 지역 내 생활안정, 교통, 경비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경찰 사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법률적 근거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시 유사 조례로는 익산시 지역 치안협의 설치 운영 및 지역 안전을 위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하실 의원님께서는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규 의원님 질하십시오. 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21년 7월 1일부터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시가 없어서 이제 이걸 신설하려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역 치안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명칭이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새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건가요? 현재 지금 유사 중복되는 조례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현재 그 상위법이 폐지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지방자치 제도가 실행되면 지방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가 법이 만들어지고 이 조례에 따라 그러니까 명칭만 진행되는- 바뀌어요? 아니면은 협의회를 다시 구성을 해요? 지금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그 충돌될 부분이 있어서 네.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랑 이제 향후에 각 부서하고 실무 협의 후에 좀 협의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예. 협의해서 이제 새로 구성하시겠다는 예, 거 맞습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 경찰 업무는 그대로 보고 또 지역 자치 경찰은 이 협의체에서 또 여러모로 다각도로 상의를 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빨리 맞춤형 경찰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예산. 지금 그대로 그냥 그 행안위에서 예산 받아서 예. 경찰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 하고 저희 시에서 또 지원하는 것도 시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은 이렇게 운영이 될까요? 지금 현재 알아본 바로는 그 지원하고 있는 그 예산들이 네. 각 부서로 분할돼서 네.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마 이제 네네. 그 이거는 제 예상인데 이게 맞춤형 자치경찰 사무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그 시민들의 요구 사항도 더 늘어나고 협의회에서 연구하는 내용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 추계에 여기에 나와 있어서 가늠할 수가 없어서 비용 추계는 안 하셨지만 그 비용이 상당 금액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지금 익산시에서 그 얘기를 듣기로는 네. 익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서 범위 내에서 예산 안에서 네. 지원하겠다는 상태고 일단은 네, 현재 각 동사무소든 그 여성가족과 뭐 다양한 과 부서 시민안전과를
포함한 다양한 과들에서 안전 치안 지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증가한다기보다는 제 이것들이 생각에는 통폐합돼서 지원할 수 증가가 있는 되어질 것들이-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제 저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될 이유인데 예. 그 자치경찰이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회의 내용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꼼꼼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 지원은 더 해야 그게 치안 안전에 효용이 있지. 지금 예산 그대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국가경찰 운영하는 거나 뭐 별다르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추후에 이제 그런 문제들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 비용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는 것도 네, 발의자의 또 의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정경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갑자기 우리 그 동료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생각이 잠깐 났는데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실은 따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다르다 손치더라도 자치경찰하고 추후에 성격이 좀 다르다 손치더라도 자율방범대가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지금 시에서도 보니까는 일부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치경찰도 추후에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경찰 제도는 현재 경찰법이 없어지면서 경찰들이 하는 부분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찰청과 필요한 그 예산들은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민간단체의 성격들이 법적으로 바뀐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치안협의회에서 했던 내용들은 각 부서들이 각 단체들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현재 익산시에 있는 각 기관들이 연결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 내에서 뭐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 그다음에 소방청 이런 그 국가기관들이 연결되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민간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치안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잘못하면 상징성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는 건가요? 어떤 상징성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아유, 아무튼 네네. 우리 뭐 조금 전에 그 예산이 지금 현재는 비용 추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는 조직이 방대해지다 보면 결국은 조직이 그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기는 하니까는 조례조차도 꼼꼼한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치안 협의가 있잖아요. 네네. 예, 치안 협의 있고 지금 다시 우리 양정민 의원님이 지금 하는 것은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나중에 뭐 그 지금 여기는 보면은 기관들이 하고 있잖아요. 다 명단을 보니까 네네. 치안 협의는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양정민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따로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협의회를 만드는 건가요? 그 행정장관 김민수입니다. 네. 일단은 치안 협의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유지를 되고 되는 거고요. 예. 이 자치경찰 실무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별도로 실무 협의입니다, 구성을 이것은. 실무 협의.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지 아. 보완 관계를 유지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 서로 네네. 예. 치안 협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이제 실무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교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 지금 치안 협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무 협의를 또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방금 답변. 예. 이게 실무 협의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논조를 보면 이제 실무 협의를 구성한다는 따로 구성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방금 답변이. 예. 그렇게 듣겠어요, 이해를. 네네. 근데 여기 구성 조건을 보면 내가 지금 치안 협의하고 똑같은 그 구성원들로 돼 있다. 응? 그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걸 통폐합을 시켜야지 뭐대로 실무예비를 뜨고 뭐 여기도 보면 그 8조인가? 뭐 시장, 시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시단위 행정관청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뭐 이제 거기서 위원장이 유축한 자를 유축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내나 이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걸 뭐 저 통폐합을 시켜야 또 실무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 그 나물이 그 밥인데. 한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번 지방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현재 동일한 동일한 지역 치안 협의회 조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 치안 협의회하고 지방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안전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실무 협의를 한 결과 지금 당장 바로 폐지를 하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번 년 진행한 후에 그 폐지 조례안을 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위법인 경찰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두 조례가 너무 유사성과 중복성을 이유로 폐지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바로 폐지하기에는 부서들 간에 그리고 원래 진행되던 문제에 대해서 생길 수가 있다고 판단돼서 향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향후에 통폐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맞다고 생각해.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의원님 질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원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관계 법령에 보면 이제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지금 나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가 현재 자치 경찰단을 시행을 하고 있죠. 그 광역 도는 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자치 경찰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가 그 자치경찰단에 관한 조례가 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또 따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행정지원과에서 자치경찰제로 우리가 도입이 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가 나뉘잖아요. 나뉘어서 자치경찰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그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라서 또 조례가 또 만들어질 거고요. 아니면 이 조례는 또 이 조례대로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조례를 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말씀해주신 제주도하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처럼 각 도나 광역시자체는 방금 말씀해주신 조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역시 지금 그 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런 사무들을 도 같은 광역자치 지방자치 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익산시라는 익산시 경찰소를 익산 경찰소에 그런 지방자치 경찰 사무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익산시가 자치 경찰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돼 있는 이제 도에서 만들어진 그 곳에 익산시 경찰소에 있는 단의 사무를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네네. 그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데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경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안전국장 김성두입니다. 조례 보고에 앞서
오늘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시 보고를 드리고 조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시각은 오늘 8시 아침 8시 26분 49초고 발생 위치는 부안군 남남서쪽 4km가 되겠습니다. 발생 깊이는 8km이며 규모는 4.8이 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까지 전달되는 진도는 4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4라고 하면은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 시의 대응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08시 28분에 익산시 재난상황실 지진 보고가 돼가지고 47분에 우리 시민들한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서 여진하고 낙하물 주의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09시에 도로, 교통, 전기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를 현장 확인토록 그렇게 하였고요. 우리 시에 지금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인명피해는 없고요. 담장 한 곳이 지금 기울림이 발생하였고 사람이 느끼는 유감 신고는 전체 5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금 계속 우리 상황 초기 대응 관련해서 상황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보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6호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상금에 해당하는 납부 지연 가상금 면제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맞춰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애 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지서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납부 지연 가상금 면제 기준 금액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 단서 중 한 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을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36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범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조례 제1126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세법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행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액 체납자의 부담 완화,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인상, 국세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납부 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세 기준을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되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안 제5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님께서는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질하십시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의원입니다. 지금 현행은 30만 원인데 네. 45만 원으로 미만하면은 이제 문자 메시지나 뭐 이런 번거로움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금액을 상향하면 건이 이거를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우편 발송 지금 기준을 예. 변경하는 거거든요. 문자 발송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네. 우편 발송이면 그러면 그 건수가 좀 소액의 그 체납자들, 소액 납부자들 그분들한테
그 발생되는 그 우편 건수가 좀 줄어든다고 봐야 그러죠. 이제 되겠네요. 등기 건수가 좀 줄어들겠죠. 저희가 23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천여 건이 일반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거기 이해했고요. 김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과장님 그동안은 이렇게 등기로 오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집에 계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등기가 계속 한 두 번 정도는 또 뭐 붙여놓고 찾아가라고 하고 나중에는 또 그게 안 되면은 결국에는 또 우체국 가서 찾아가야 되는 네, 그 네.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반 우편으로 물론 45만 원까지지만 한 것은 좀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더 좀 많은 액수도 앞으로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일반 우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우리 여기 시세 조례가 지방세 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네. 때문에 그 지방세 기본법에 45만 원으로 저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상위법에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네. 이제 우리 시에서는 관계 부서에서는 그 번거로움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네, 네, 위에다가 얘기해서 그게 다시 또 개정될 수는 있는 거니까 좀 그런 것은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네. 이어서 해야 되는데 정의를 안 했어.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네, 질의.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738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범위 추가 및 용어 등을 정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띄어쓰기 등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요. 안 제2조에서 수의직렬 공무원 업무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6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을 근무연수 1년 이상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근무연수 1년 미만은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기입니다. 의안번호 2738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 제1842호로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방영하고 오탈자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 업무 수당을 10만 원씩 인상하는 것은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이고 의료 업무의 범위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업무 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동물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 증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두입니다. 의안번호 2737호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허가 기간에 불부합하는 기준일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부 체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 기준일을 기부 체납일에서 사용 허가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37,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 제2338호로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기부 체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이 사용 허가일로 규정되어 있어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에 기부 체납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드라마 영화 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39 익산시 드라마 영화 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시 드라마 영화 세트장 대여 물품인 의상의 대여료를 징수하여 손상을 방지하고 용어 및 서식 등을 정비하여 드라마 영화 세트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유 규정 정비로 제5호에서 7호까지 사용료 세트장 물품 대여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4항은 대여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 2는 대여료 면제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은 대여 물품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했으며 안 제15조는 대여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징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드라마 영화 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39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드라마 영화 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6년 1월 조례 제822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죄수복과 교도관복 등 세트장 물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오탈자 등을 정비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폐교된 성당초등학교 남성분교터에 지난 2005년 개관한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은 국내 최초의 교도소 세트장으로서 255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었고 개관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이 93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AR과 홀로그램의 활용,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MZ세대들의 핫플로 주목받으면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하고 있어 세트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안 제8조 제4항에 세트장 의상을 대여하는 이들에게 대여료를 부과하고 안 제9조 제2와 제14조의 대여료 감면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의상의 손상 방지와 위생적 보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모든 조항이 교도소 세트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고 내용이고 해당 시설에 교도소 세트장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목을 익산시 드라마 영화 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사용료와 대여료의 정의가 혼용되고 있는 바 사용료는 시설에 대한 비용, 대여료는 물품에 대한 비용으로 재정의하고 사용 및 대여 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그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보고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드라마 영화 세트장 관리 운영 조례 및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현재는 여기 해당되는 건 교도소 세트장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아까 용어에 그러니까 제목 그 조례가 지금 현재 드라마 영화 세트장에서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 관리로 갔을 때 문제는 없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개정안 수정안 대비표 쭉 보셨죠? 네, 여기에 대한 의견은요? 네, 그 무회에서 제대로 잘 정확하게 잘 고쳐 수정. 그럼 이대로 해도 문제 없는 네, 거죠? 네, 네. 우리가 그 이제 교도소 세트장에 보면은 의상 대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몇 벌이나 돼요? 지금 저희가 한 200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00벌이 지금은 날씨가 좋아서 하는데 지금 무르다 보니까 거의 오시는 분들이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200여 벌 이제 그 대여가 나가고 나면은 관리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수선이라든지 아니면 세탁이라든지 네.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거기서 그냥 그 충당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들을 수선이나 세탁이나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그 사용료를 좀 받겠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미륵사지라든지 백제 왕궁박물관에도 그 의상대회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는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 소속이 아니라 이제 그 또 사업소 소속이잖아요. 예. 예, 여기는 어떻게 뭐 그 별도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은 지금 현재 그 조례가 다음에 바로 올라와 있고요. 그 네. 왕궁박물관 아직은 지금 의상이랑 많이 확보되지 않고 좀 더 활성화한 다음에 그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지 앞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예, 예. 그 전통문화체험관 말고도 의상 대여를 하는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네. 그 백제문화체험관이 짓기 전까지는 저희 안내소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 가운 정도 해가지고 옷을 저희가 빌려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거기도 같이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경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드라마 영화 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드라마 영화 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2740호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체험관 이용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이용자들에게 문화 격차 완화를 실현하고 체험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1 이용료 규정에 다목적 시설 이용료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3항 이용료 감경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100분의 10에서 20이었던 감경률을 100분의 50으로 개정 확대하였으며 제1호에서 20호까지 감경 대상을 구체적으로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징수대장 정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4월 24일부터 2024년 5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 평가는 개선사항 없으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470,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22년 2월 조례 제 2265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체험관 이용료 감경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여 이용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올해 3월 미륵사지 관광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개관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은 백제 의상체험, 미디어 아트 전시, 다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이용료가 2만 원 안팎으로 적지 않아 방문객 증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용료 감경의 폭과 대상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익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익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조례, 익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 아카데미 운영조례 등 우리시 대부분의 문화체육시설이 유공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에게 이용료 50%를 감경하고 있어 안 제12조 제4항과 같이 감경 대상자를 확대하고 감경 비율을 늘리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샘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사전에 따르면 감면은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 감경은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만으로 의미하며 감면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감면과 감경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의 제목은 현행과 같이 이용료 징수 및 감면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개관에 앞서 제정된 현재 조례가 해당 시설을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개관 이후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와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 등도 이에 맞춰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장님, 현재 전통문화 체험관은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지금 2021년도에 할 건립 당시에는 익산 미륵사지 전통문화 체험관이었고요. 네. 지금 올해 저희가 하면서 명칭을 좀 더 고민을 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보다도 아무래도 백제 전통의상을 하기 때문에 백제문화 체험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의견을 내셨듯이 이거 조례 변경은 명칭 변경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현행대로 하는 게 더 실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감경과 감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하거나 아니면 면해주거나 감경은 그냥 줄이는 것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거기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화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